MBC 뉴스 특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거쳐 미국을 방문하는 엿새간의 해외 순방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오전 첫 순방지인 일본 도쿄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제1동포들을 만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잠시 뒤 이시바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정치팀 정상빈 기자와 함께 한일 정상회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일단 두 정상의 회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회담은 일본 총리 관저에서 진행이 됩니다.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회담장에 도착을 했고요. 이시바 총리 부부가 영접을 나왔습니다. 양측 정상과 소수의 고위 관계자들이 먼저 함께하는 소인수 회담이 진행됩니다. 이어서 배석재가 추가되는 확대 회담이 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에서 정리된 내용을 두 정상이 함께 언론 앞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어서 또 만찬도 함께하면서 관계를 다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현지 회담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회담에 앞서서 이 대통령도 그렇고 이시바 총리도 그렇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 상당히 유연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도 영향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새 정부 들어서 이 한일 양국의 분위기가 훈풍을 타는 모양새인데요.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렸죠. G7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이 따로 만나서 셔틀 외교 복원에 합의하면서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연착륙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번 제80주년을 맞는 광복절 일본 입장에서는 또 패전일인데 이날 당일에도 양측의 교감이 좀 보였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추도사를 통해서 13년 만에 처음으로 반성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또 경축식 때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경제 발전에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고 일본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서로를 향한 손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회담의 성과 아니겠습니까? 어떤 게 기대되나요? 네, 무엇보다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이 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요, 국익과 실용 관점에서 새로운 전략 대응 방안 그리고 지혜를 공유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공조할 부분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불어오는 불확실성이 거세진 이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교적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한일 양국이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국민적 감정이 좀 남아있다 보니까요. 안보 문제보다는 경제나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또 협의가 더 빠른 시간표를 따라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들의 경제협력기구를 확고하게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이를 두고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에 우리나라가 속도를 낼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 일본 매체는 양국의 문화협력 교류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교감을 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한일 청년들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2번까지 받을 수 있도록 양국이 합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이번 방문을 통해서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돈독히 하기 위해 준비된 정부라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과거 한일 관계에서 가장 큰 역사적 진전이다라고 한다면 역시 김대중 오부치 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만큼의 큰 진전 이번에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오늘 회담을 앞두고 일본 매체들과의 인터뷰를 가졌거든요. 거기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잇는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1998년에 이른바 김대중 오부치 선언으로 불리는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발표된 걸 언급한 건데요. 여기에는 일본의 사죄와 협력 확대 원칙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회담 자체가 워낙 짧은 시간 안에 추진되다 보니까 곧바로 양국 관계의 큰 틀을 재정립하는 수준의 그런 공동선언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기는 합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도 워낙 양국의 분위기가 좋고 또 정상들의 의지도 큰 만큼 앞으로 새로운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기대해 볼 법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회담이 특히 인상적인 게 통상 우리나라에서 첫 대통령이 되면 처음에는 미국을 방문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이 아니라 일본을 제일 처음 방문을 하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정상이 취임 뒤에 바로 미국이 아니라 일본을 먼저 가는 건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로 처음입니다.
이번 방일, 방미 일정도 하나의 메시지가 그 일정 자체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그래서 나오는데요. 과거에는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보수 정부에 비해 대일 관계가 비교적 순탄치 않았던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한미 동맹을 넘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 이런 의지를 좀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도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과 한일 간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는 한미일 협력을 외교의 중심축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번 방일 일정에 의미를 좀 부여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이번 방일 일정이 1박 2일입니다. 오늘 도착을 해서 오늘 바로 정상회담을 갖고 나면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되죠? 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로 양국 정상이 이제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면 아무래도 공동 기자회견 혹은 공동 발표나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이어서 두 정상은 만찬 일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한 정상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친교 일정이라고 불리는 그런 일정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딱딱한 분위기에서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 외에도 좀 더 서로의 문화를 겪고 대접하는 일정이 진행이 되거든요. 최근에 우리나라를 국빈으로 방문했던 베트남 또럼 서기장이 왔을 때도 또 한국의 전통 공연을 관람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런 일정이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내일은 한일의원연맹 소속 일본 의원들과 만나는 일정이 예정돼 있고요. 이 일정을 마치고 나면 우리나라를 들르지 않고 내일 오후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한 방미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대통령의 오늘 첫 방일 일정은 제일동포들을 만나는 거였어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숙소인 도쿄 시내 한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도착한 시각은 약 점심 무렵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찬을 했어야 되는데 이 시간에 바로 제일동포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동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언제나 모국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버팀목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서 또 애국심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고 보답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의를 표했습니다. 네, 이제 곧 두 정상의 회담이 열립니다. 확대 회담이 열리면 가장 앞서서 두 정상의 모두 발언이 있을 예정인데 이제 모두 발언은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모두 발언은 생중계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확대 회담의 경우에는 총 분량이 1시간 가까이도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시간이 이어서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 다만 그 내용을 저희가 생중계로 모두 다 곧바로 전달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모두 발언, 그러니까 어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양측 정상이 자신이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하겠다 또는 어떤 방향성으로 대화를 하겠다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모두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또 생중계를 통해서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곧 두 정상의 모두 발언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회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낮에 도착을 해서 곧바로 제일동포들과의 간담회를 진행을 했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인수 회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그리고 소수의 고위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소인수 회담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석자가 추가되는 확대 회담이 진행이 돼서 그때 첫머리에 말하는 모두 발언을 저희가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회담에서 정리된 내용을 다시 한번 두 정상이 언론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고 이후에는 만찬을 함께하면서 관계를 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회담에 앞서서 일본 현지 언론의 보도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현지에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소식도 많이 전해졌는데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 보여요. 특히 이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거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 상당히 우려를 불식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두 정상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 현지 분위기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두 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조금 그 내용을 말씀드려보면요.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긴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고 과거 그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다소 강경한 워딩인 듯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또 그 곧바로 덧붙여서 한 얘기가 과거 박근혜 정부 시기에 맺은 위안부 협정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거든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시절에는 이 10년 전 협정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는데 일단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는 국가 대 국가로서 정식으로 맺은 협정인 만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다만 사과는 상대의 다친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게 옳다. 이런 답변도 했는데요. 그만큼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위안부 문제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또 경제나 문화적인 교류는 함께 일본과 투트랙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 관저에 도착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보면 총리 관저에 이시바 총리가 이제 먼저 나와서 이 입구에서부터 이 대통령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고 또 두 정상의 회담이 지금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미 2달 전에 한 번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더 분위기가 좋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결국 좋은 성과가 여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성과가 기대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양국의 다양한 협력 강화를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방안이 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제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안보에 대한 진전이 올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결과적으로 두 정상이 회담을 최종적으로 마치고 나서 발표하는 내용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 얘기를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했어요. 그만큼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도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또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현지에서도 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도 엿보이고 언론에서 그런 걸 볼 수 있었는데 그만큼 큰 성과 이번에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의 회담을 앞둔 인터뷰를 보고도 좀 이런 기대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잇는 새 한일 공동선언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약 30년 전쯤 그러니까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라고 명명된 이른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언급을 한 건데요. 당시에는 일본의 사죄와 협력 확대 원칙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당시에 이런 선언과 같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공동선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는 시각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 회담 자체가 워낙 짧은 시간 안에 추진되다 보니까 곧바로 양국 관계의 큰 틀을 다시 정립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공동선언이 나오긴 좀 쉽지 않겠다 이런 관측도 주로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도 이제 양국의 분위기가 좀 잘 진행이 되고 또 정상들의 의지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큰 만큼 앞으로의 새로운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런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가까운 그 정도 수준의 선언이 나오진 않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앞으로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이 좀 주요하게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어저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기자들을 만나서 국익과 실용 관점에서 또 새로운 전략 대응 방안 그리고 지혜를 공유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공조할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미국에서 불어오는 불확실성이 좀 거세진 상황에서 이런 새로운 국제 질서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 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양국이 아무래도 공조를 하면서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국민적인 감정이 남아있다 보니까 안보 문제보다는 경제,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협의가 더 빠른 시간표를 따라 진행될 수 있을 걸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들의 경제협력기구를 확고하게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고는 또 일부에서는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에 우리나라가 속도를 낼 거다 이런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한 일본 매체는 이 양국의 문화 협력 교류를 좀 늘려가는 방향으로 이 두 나라가 교감을 했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한일 청년들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2번까지 받을 수 있도록 양국이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일본은 1년에 1번까지만 하게 돼 있는데 이를 늘리는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두 정상이 만나는 장면은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을 한 만큼 지금쯤 아마 두 정상이 회담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잠시 뒤에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정상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